자동거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첨단 수송 기술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8쪽에서 171쪽까지의 이야기이고요. 교과서 없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첨단 육상 수송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남은 부분인 우주항공, 그 다음에 해양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우주항공, 그 다음에 해양 수송 기술에서 어떤 종류의 기계들, 즉 배나 비행기들이 있는지를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주항공 기술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또는 왜 중요한지 여기 나와 있는데, 우선은 인간의 생활 영역을 넓혀줍니다. 즉 우리가 지구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 또는 기술을 마련하는 거에 이제 이 우주항공 기술이 활용이 되겠고요. 뭐 우주 바깥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를 움직일 때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나요? 그럴 때 이제 나의 생활 영역을 넓혀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대한 기술이라고 하는데, 특히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나라의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항공수송 기술은 대기권, 즉 지구 안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주 수송 기술은 지구 바깥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항공, 즉 지구권 안에서 얘기를 한번 보면요. 여기서 대기권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석유를 좀 덜 쓰는 방법으로 어떤 비행기가 있을 수 있을까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연료의 효율 향상을 통해서 환경적인 어떤 그 오염을 또는 환경적인 부담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더 빠르고 편리하고 또는 한 번에 많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발전 방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향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또는 이제 개발되고 있는 그런 기기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유인 태양광 비행기입니다. 유인이라는 건 사람이 타고 있고요. 태양광, 즉 석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전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비행기가 이동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태양 전지와 배터리로 24시간 비행이 가능하고요. 아마 이게 나중에는 무인으로도 연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극초음속 비행기입니다. 음속이라는 거는 소리의 속도를 얘기를 하죠. 굉장히 빠른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빠른 5배 이상의 속도를 내는 비행기이고요. 사람이 빨리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에 타서 사람이 빨리 움직인다라는 것보다는 일종의 어떤 보안 또는 군사용으로 이 극초음속 비행기가 많이 활용되고 또는 많이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인 항공기 드론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각광받고 있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분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체가 되겠고요. 뭐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 너희가 이 온라인 클래스 오기 전에 선생님이 평창에서 활용되었던 그 드론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꼭 물건을 이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지금 임무를 또는 목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에는 물건을 옮기는 하나의 택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지역을 찍거나 하는 역할을 할 때도 이렇게 드론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롭게 나타난 비행기의 한 형태인데요. 틸트로터라는 겁니다. 헬리콥터랑 비행기의 장점이 결합되어 있는 무인기입니다. 어디가 비행기냐면 요렇게가 비행기의 모습, 날개가 있는 게 비행기의 모습이고요. 여기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펠러가 있는 게 헬리콥터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헬리콥터의 장점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수직으로 이륙 착륙이 가능합니다. 즉 활주로가 필요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멈추어 설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멈출 수 없거든요. 근데 이 틸트로터는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펠러가 있어서 한 공간에서 멈출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행기의 장점은 무엇이냐?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고요.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그러니까 높은 높이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착륙을 할 때는 헬리콥터의 이 장점으로, 그 다음에 좀 멀리 빠르게 이동을 할 때는 비행기의 장점을 결합한 틸트로터가 되겠습니다. 프로펠러를 수직으로 세워서 헬기처럼 이착륙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군사용으로 나온 틸트로터도 있고요. 비행기 날개처럼 돌려서 이렇게 프로펠러를 돌리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착륙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비행기처럼 이렇게 활주로를 달리지 않고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같은 경우는 위성체, 이 위성체라는 건 인공위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우주선, 사람이 타고 있는 이런 우주선 등을 지구의 궤도나 우주로 운송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요. 굉장히 먼 미래에 사람이 우주에서 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또는 거기에 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기술의 기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우주 수송 기술은 사실은 이 우주 수송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인간의 실생활에 적용돼서 편리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우주에서 물과 불 없이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조리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과거에. 이게 지금 인간의 현재 우리는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냐면 전자레인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넘어가네요. 자, 우주 공간에서 물을 계속해서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간 물을 재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여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발명된 게 바로 정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일반적으로 정수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주 비행사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이제 거기는 그게 없죠. 중력이 없기 때문에 걷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서 땅으로 내려왔을 때 관절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신발. 바로 뭐 이제 에어 쿠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신발 밑에 에어 쿠션, 에어 있는 거. 뭐 나이키 에어 뭐 이런 거 그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인간의 훨씬 더 많은 편리함을 가지고 오는 게 이런 우주 수송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제품들 또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꼭 반드시 우주를 가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개발된다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발된 많은 첨단 기술들이 인간에게도 소용이 있다. 현실의 지구 안에서의 활용에도 많이 된다. 뭐 이런 방향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실제로 우주에서는요, 국제우주정거장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우주의 건설에서 각종 우주과학 실험을 수행한 하나의 기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개발과 탐사에 필요한 연구 기지로 활용이 됩니다. 또는 뭐 우주선이 날아가서 여기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뭐 그때 이제 머무는 공간이 우주정거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 발사체가 있습니다. 이 나로호의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최고의 우주 발사체입니다. 이 우주 발사체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인공위성을 접합시켜서 우주로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공위성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인공위성을 실어 보낼 비행기, 이 발사체를 직접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즉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발사체를 빌려서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거거든요.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진입시킨 우주 발사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우주 기술과 관련지어서 강국이 되기 위해서 이 발사체를 지금 완료하는 것이 가장 급한 목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큐리오시티는 이제 나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죠. 화성에 착륙한 탐사 로봇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뭐 화성에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등등의 실험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지구로 보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미국은 나사에서 굉장히 많은 앞서 나가는 우주항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인공위성입니다. 지구 둘레를 공전하는 인공적인 물체가 되겠고요.
이렇게 쓰다가 이제 자기 기한이 다 되면 어디로 퓨 날아가가지고 그 임무를 다 하게 되겠습니다. 자, 통신의 목적으로 기상 예측, 방송 등의 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은 과학적인 목적, 그 다음에 보안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보안의 목적이죠. 이 하늘에서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관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양 수송 기술입니다. 자, 고속화 대형화 비슷하죠. 빨리 바다 위에서 움직이고 이 움직이는 배의 크기가 훨씬 크게 만들어지는 게 발달 목적 또는 발달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는 바다 위에서 움직임을 더하는 게 아니라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그 안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탐사하는 것도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즉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를 발견을 함으로써 그걸 하나의 그냥 단순히 연구 개발도 되지만 하나의 경제적인 이득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인 거죠. 자, 위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물과의 저항을 줄이는 게 필요한데 결국은 바다보다 조금 위에 뜨는 게 물과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물 위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물 위에서 띄워져서 움직이게 되겠고요. 띄우기 위해서 약간의 프로펠러와 같이 이렇게 비행기처럼 그런 걸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게 바다 위에서 나는 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수면의 저항을 받지 않아서 에너지 소모가 적고요. 빨리 움직인다. 자, 그 다음에 수중 익선입니다. 이것도 물과의 공기 저항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빨리 개발된 수중 익선이라고 보게 되겠고요. 이 수중 날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빨리 달리게 되면은 원래는 배 위에 그냥 바다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배처럼 보이지만 빨리 움직이게 되면 이 날개에 의해서 약간 붕 떠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물과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호버크래프트입니다. 자, 이것도 물 위에서 뜨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거는 물이 뜨기 위해서 공기를 활용합니다. 바깥으로 공기를 내뿜어서 약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뜬 채로 움직이고요. 이거의 특징은 수륙 양용입니다. 즉 땅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크게 만들어지는 선박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쉽게 초대형 선박이라고 부르고요. 대량의 화물을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선박입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컨테이너들을 실어서 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할 때 활용하는 거죠. 실제 크기는 운동장 4개 크기를 합친 크기라고도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큰 것도 많습니다. 굉장히 큰 이런 초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긴 활주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박들도 있고요. 그냥 크루즈선이라고 얘기해서 하나의 큰 호텔을 들고 다니는 선박도 있습니다. 이 크루즈 선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지만 여기는 호텔처럼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 요거는 축구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바깥에서 밥 먹는 레스토랑이고요. 여기는 풀장입니다. 여기도 다 풀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하나의 공연장이면서 분수쇼도 하는 곳이고요. 여기 안에 호텔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쇼핑센터가 있고요. 카지노도 있고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큰 쇼핑센터 또는 쇼핑몰, 백화점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하나의 도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초대형 선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초대형 선박이 지어졌고 나서 이제 배에 띄우는 모습입니다.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엎어지지 않고 새롭게 세워집니다. 요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배를 띄우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해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인데 우선 바다 밑에 석유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석유를 찾아내기 위한 드릴십입니다. 드릴. 다다다다다 그 드릴이거든요. 배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드릴 달린 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바다 밑에 있는 이 석유를 채취하기 위해서 드릴을 뚫어서 이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배, 드릴십이 되겠습니다. 이 드릴십을 통해서 어디에 석유가 있는지 찾았다라고 하면 이제 바다 위에서 공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이제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바다 위에서 원유를 생산해서 정제를 합니다. 즉 부유식 떠다니는 원유, 석유를 생산,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에 맞게 정제해서 저장한 다음에 하역 내려주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드릴십 등을 통해서 찾아낸 석유들을 여기다 가지고 와. 그리고 순서대로 돌려가지고 깨끗하게 석유로 정제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바다 위에서 쓰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쓰게 옮겨야겠죠. 그래서 그 배를 가지고 오면 이 석유를 하역해 주는 설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장이죠. 자, 그리고 그 만들어진 공장에서 셔틀 탱커를 통해서 육상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정확한 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동 위치 유지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아까 봤던 그 부유식 저장 설비에서 옆에 셔틀 탱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겠지, 석유를. 그리고 다시 바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그 만들어진 공장에서 이 석유를 내릴 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가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그런 장치도 갖추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개가 우리나라가 이 조선업,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앞서 나가 있습니다. 세계 1, 2를 앞두고 있는 나라이긴 하고요.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배 한 척 만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됩니다. 뭐 드릴식 같은 경우는요. 5천억에서 7천억. 그 다음에 부유기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같은 경우는 2조 원. 그 다음에 생산전 부유식 원유 아니라 가스 생산 저장 하역 설비는 3조 5천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직접 석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석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것들을 채취하기 위한 장비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각광받는 분야 또는 지속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이고 이런 분야에 당연히 뭐가 많이 필요할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진로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해 요인 탐사선입니다. 우주에도 무궁무진한 어떤 것들이 많을 수 있지만 바다 밑에도 엄청나게 무엇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깊은 바다의 해양 자원을 탐사하기 위한 탐사선이고요. 이 우주만큼이나 바다도 들어가거나 또는 진입하기 힘든 이유가 첫 번째는 수압입니다. 물의 무게가 엄청 무겁거든. 그러니까 이 무게를 견디면서 배가 밑으로 가라앉아야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으로 갈수록 빛이 없습니다. 깜깜하죠. 그래서 깜깜한 곳에서 어떻게든 그 밑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어떤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선 이제 빛에 대한 조건을 극복해야 되는 기술들이 이제 심해 유인 탐사선이 갖춰야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이제 극한의 그 공간에서 또는 조건에서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방향으로도 기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우주항공, 그 다음에 바닷속에서의 여러 가지 장비들 또는 설비들, 기술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봤고요. 자, 생각해보기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이 생각해보기는 여러분들 늘 했던 것처럼 학교에 리로스쿨에 가서 작성을 하면 되고요. 문제는 리로스쿨에 가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 생각해보기 작성할 때 선생님 요 다음번에 연결해 놓은 해양 선박 과정에 대한 그 동영상 한 개 보면서 같이 리로스쿨을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